자,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종이와 연필을 꺼내시고 반드시 필기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솔로몬TV 손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거의 한 10개월 정도 영상을 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많이 받았던 질문들, 환자분들께 많이 받았던 질문들을 조금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그런 영상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덧 벌써 이 영상이 37번째, 37번째 영상입니다. 되도록이면 환자분들께서 앞서 있었던 36개의 영상을 다 보시면 좋은데 대부분 환자분들한테 다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까요. 하지만 좀 시간이 많이들 없으시니까 제가 자주 하셨던 질문들 대략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드리는 그런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병원에서 의사가 상담을 거부하고 만나주질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무책임한 의사 선생님들 그런 경우가 많죠. 책임감 있는 곳은 환자를 직접 성형외과 의사 원장님들이 응대를 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되게 많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아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환자분께서 정식으로 대화를 요구해 보시고요. 안 그러시면 여러 가지 압박 수단을 쓰시면 됩니다. 병원에서 업무기록지 발급해달라고 경찰을 부른다거나 아니면 고소장을 쓴다거나 아니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라든가 한국소비자원에 굉장한 압박을 넣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의사한테 나의 요구를 정당한 요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런 경우가 있다. 도저히 안 만나준다. 그러면 저희 사무실에 전화해 주시면 제가 어떤 절차들이 하면 좋을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자, 의무기록지를 발급해오면 되나요?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이거 좀 복잡하니까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자분들께서 저한테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절대로 저를 막 선임하라고 절대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네, 환자분들한테 먼저 고소해 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형사고소요.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거예요. 환자분들 같은 경우가 고소하면 제가 맞고소 당하는 거 아닌가요? 무고죄로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환자분들께서 변호사 사무실까지 찾으시고 이런 영상을 보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환자분의 몸이, 눈이, 코가, 턱이 이런 신경손상들, 지방흡입, 페인 이런 것들이 증거입니다. 이런 증거가 있는 이상 환자분들이 무고죄로 맞고소 당하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환자분들 중에서는 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잘 구별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제가 고소하라는 거는 형사소송을 말하는 거지 민사소송의 소재기를 하라는 말씀은 아니니까 이 말이 뭔지를 궁금하시다면 제 앞서 있었던 영상들이나 아니면 인터넷에 쳐보시면 됩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점 이렇게 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면 직접 형사고소를 하기를 먼저 권유드립니다. 자, 직접 하실 거면 우리 환자분들께서 제 앞선 영상들에서 의무기록지 발급받는 법 참고하셔가지고 의무기록지를 발급받으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되고, 만약에 환자분께서 저를 선임하셔서 저와 진행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아직 의무기록지 발급받지 마세요. 네. 왜냐면 의무기록지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제 조언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변호사 선임을 해가지고 절차를 진행하실 예정이시라면 의무기록지는 섣불리 먼저 발급받지 마세요. 병원이랑 섣불리 접촉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저랑 이제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가 의무기록지와 대학병원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아 주시면 이걸 바탕으로 질문지를 환자분한테 드리겠죠? 그럼 질문지를 바탕으로 환자분이 답변서를 주시면 제가 그 답변서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다시 여쭤보면서 병원에 보낼 내용 증명을 씁니다. 자, 제가 진행하면 내용 증명을 보낸 다음에 병원이 별 반응 없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고요. 만약에 환자분들께서 직접 하신다고 하면 내용 증명 보내면 끄떡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환자분들께서 직접 하실 때는 형사고소장 바로 먼저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고소장 쓰시는 거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환자분의 피해가 있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하니까요. 10장, 20장 쓰지 않으셔도 돼요. 간단하게 두세 장만 쓰고 가셔서 어떤 일이 있었고 나는 이런 대학병원 진단서에서 이런
진단을 받았다. 뭐 신경 손상이니 아니면 뭐 토한 증상이라든지 아니 코에서 뭐 염증이라든지 이런 걸 받았다라고 간단히만 쓰셔도 우리 경찰관들이나 검사님들이 조사와 수사를 진행하시니까 일단은 그렇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형사고소 자연스럽게 하셔도 됩니다. 네, 일단은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세 번째, 병원에서 환부를 거절하면서 재수술을 제안합니다. 근데 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이것도 2번 질문이랑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누가 그 성형부작용을 발생시킨 그 병원에서 누가 재수술을 받고 싶겠어요? 병원에 정식으로 나 환부를 해달라, 여기서 못하겠다, 내가 다른 병원 가서 할 테니까 환부를 해달라고 정식으로 말씀해 보시고요. 병원에서 뭐 듣는 척도 안 한다 그러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형사고소 바로 하세요. 네. 아니면 뭐 저든 다른 변호사님들 선임해가지고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자, 네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 질문도 되게 많이 들어옵니다. 인터넷에 이 병원의 부작용에 대해서 글을 게시했는데 병원이 나를 소송하겠다, 환자분을, 아니면 고소를 진행하겠다,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겁을 줍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제 유튜브 채널 많이 시청하신 분들은 한번 다 아실 거예요. 제 채널 중에, 제 영상 중에 환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무혐의 처분 받아가지고 오히려 당한 그런 병원 케이스가 있습니다. 무혐의 처분 받고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있다가 결국은 합의를 했습니다. 네, 700만 원인가 800만 원에 합의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고소했는데, 환자를 고소했는데 환자가 무혐의 판결을 받은 거예요. 무혐의 처분을 검사로부터. 그 영상을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환자분들을 고소를 한다고 한들 절대로 무거운 판결이 나지 않습니다. 나를 명예훼손으로 환자를 고소한다 그래서 뭐 진짜 최대로 벌금 받아봤자 100만 원? 일단 저는 근데 그 100만 원 받은 거를 본 적도 없습니다. 몇 년을 제가 변호사 생활을 했는데 환자분들이 처벌받는 경우를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비방 목적이 없이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쓰면 그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위법성이 조각되고 아예 구속요건 해당성이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이 고소를 한다? 그러면 우리 환자분 제 영상 링크 있죠? 명예훼손을 고소를 했다가 무혐의 받았던 링크, 그걸 보내주세요. 자, 여기를 봤더니 환자가 무혐의 처분 받던데 너네 해볼 테면 해봐. 너네 변호사한테 물어봐서 정말로 이 고소가 실익이 있는 고소인지, 내가 과연 나를 처벌받게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너네 변호사한테 물어봐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병원에 그렇게 실장이든 뭐 담당자든 한번 물어보세요. 자, 환자분들 용기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에 글을 써도 그렇게 크게 처벌받지 않습니다. 네, 제가 저기다 올렸던 그 영상에서는 환자분이 쪽지랑 게시글을 합쳐서 200개 넘게 썼던 분이에요. 200개 넘게요. 자,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또 너무 걱정되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답변 드릴게요. 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5번.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나 승소율 어떻게 되나요? 제가 기능적인 문제가 없거나 비교적 심하지 않은 부작용인데도 환부를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해주세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도 제가 항상 비슷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저희가 합의를 이루는 거는 저쪽도 양보하고 저희도 양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과 합의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 합의를 이룰 때 중요한 점은 저쪽 병원, 의료기관의 원장 선생님들의 태도입니다. 좀 원장 선생님께서 좀 많이 이 사건을 좀 빨리 끝내고 싶거나 아니면 좀 뭐 속된 말로 잘 쪼르거나 그러면 합의가 빨리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나는 절대 못 줘, 이렇게 막 버티는 원장이다, 지독한 원장이다 그러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참고를 하시면 되고, 소송 시 승소율은 각각 다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미용 성형이고 수술동에서 했다가 사인을 하고 했던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환자한테 불리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무조건 환자한테 불리하진 않습니다. 케이스마다 이 승소율에 대한 부분은 달라요. 아니 뭐 우리가 단순히 의료소송이 아니라 뭐 임대차 소송이라든가 부동산 소송, 뭐 여러 가지 뭐 대여금 소송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변호사 썼다고 무조건 승소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랑 좀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환자분들이 막 우리 한간에 알려지는 것처럼 환자분들이 패소율이 높다, 승소할 수가 없다,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꼭 명심하면 좋겠고, 이것에 관련된 영상도 있으니까 제가 통계까지 인용해서 했던 영상이 있으니까 꼭 환자분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얘기 부가 질문으로 내가 기능적인 문제가 없거나 비교적 심하지 않은 부작용인데 어떤가요? 라고 했는데, 환자분들 앞서서 제가 탈북민 케이스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심하지 않은 부작용이다, 아니면 그냥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했던 약한 좀 문제다라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민법에는 채무불이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A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술비를 줬으면 이 A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수술비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네, 부작용이 심하지 않더라도 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면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채권 계약입니다. 이걸 채무불이행 또는 불완전 이행으로 따라서 상대방 병원에 수술비에 대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에 앞서 말씀드렸던 절차를 통해 가지고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네, 용기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6번 상담비나 수임료는 얼마인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자, 저희 사무실에 연락하셔서 저랑 전화 통화하는 거 무료입니다. 네, 1시간이든 30분이든 제가 전화 통화하는 거 무료입니다. 왜 무료냐고요?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아니 30분 1시간 통화하시는데 왜 무료로 하시냐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형 문화, 우리나라 이 성형 산업을 바꿔야 되는 그런 사명감이 저한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자분들 저한테 편히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 무료로 하는 거 아니니까, 상담료는 무료니까, 전화 상담료 무료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자, 수임료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소송 말고 합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가 문턱을 많이 낮췄습니다.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의료소송 한다고 하면 500만 원 이상 말하긴 하는데요. 저는 환자분들 도움드리는 비용으로 쌍꺼풀 수술비 이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강남에서 쌍꺼풀 수술비가 200만 원, 150만 원 이러니까요. 그 이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전화로 상담하시는 건 무료고, 또 수임료도 제가 낮게 이렇게 책정을 해놨으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성공보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병원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으면 통상적으로는 제가 뭐 10에서 20% 사이, 보통은 뭐 15% 정도, 그 정도로 성공보수를 책정을 해놨어요. 그건 이제 합의금을 받고 나셔서 저한테 지급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뭐 수익률을 워낙 낮게 책정해 놨으니까 성공보수는 어느 정도는 책정해 놨다는 거를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7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수술한 지 오래됐는데 괜찮은가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환자분들 지금 2020년이죠? 10년 전이면 2010년이죠? 2010년 이후에 수술을 하셨던 거면 무조건 싸울 수 있습니다. 만약에 2009년이나 2008년에 수술을 하셨더라도, 예를 들면 2012년이나 2013년에 병원으로부터 수술비 환불을 해달라는 증거가 있으시면 그때부터 10년입니다. 그러니까 수술한 지 너무 오래됐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되고요. 한 두 달 전에 어떤 대구 환자분이었어요. 그분도 저랑 전화 통화만 하고 병원에 항의를 했습니다. 딱 10년 됐던 케이스였는데요. 그분 10년 전 일인데도 합의를 받았습니다. 꽤 많이 받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나 보시면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8번째 질문. 이 8번째 질문은 정말 좀 이 질문 좀 안 하시면 좋겠는데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제가 꼽았어요. 자, 병원에서 쌍꺼풀 수술 아니면 가슴 수술 뒤에 경과를 봐야 된다고 좀 더 기다리라고 하는데 기다려야 하나요? 이 질문을 하시는 환자분은 저한테 혼나셔야 됩니다. 왜냐면 제 영상들, 너무 많은 영상들에서 대부분 제가 말하는 게 뭡니까? 환자분들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지 마세요. 절대 기다리라 하지 마시고, 기다리라고 하는 거 그거 자체가 거짓말이니까 절대 기다리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정말입니다. 환자분들이 알잖아요. 이 정도면 기다리면 나아질 건지 안 나아지는지 환자분들 아시잖아요. 절대 병원에서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리지 마시고, 혹시나 정말로 이게 나아질까? 안 나아질 것인가? 라는 게 의심이 되면 다른 병원이나 대학병원을 다녀오세요. 그러면 대학병원 교수님이나 다른 병원에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건 좀 기다려야 되고요. 이거는 기다려도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네, 그냥 병원에서 기다리라고 한다고 해서 기다리지 마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질문 좀 그만 좀 받고 싶습니다.
6개월 기다린다, 뭐 3개월 기다린다, 기다리지 마세요. 네. 또 기다리는 만큼 환자분들 손해니까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는 거니까요. 네. 기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질문. 손 변호사님, 성형 부작용 의료소송만 진행하시나요? 다른 일반 의료소송은 하시나요? 라는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네, 다른 일반 의료소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며칠 전에 문의 들어왔던 것들, 그건 다리 길이를 늘리는 그런 소송에 대한 문의도 하셔가지고 상담을 좀 드렸고요. 일반 사건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척추 관련된 의료 소송도 하고 있었고, 또 임플란트 관련된 소송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성 문제들, 그런 중요한 부분에 대한 문제들, 그 사건도 지금 직접 진행하고 있는 케이스가 있고요.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이런 성형 부작용에 국한될 게 아니라 궁금하신 것들 있으면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네, 다른 일반 의료 소송에 대해서도 제가 좀 알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많이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많이 저한테 질문 주셨던 여러 가지 질문들 10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환자분들께서 제 영상들을 보고 저랑 상담하면 참 좋을 텐데 바쁘셔서 그러실지, 네, 영상을 많이 못 보고 저랑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적어도 이 10가지 질문에 대한 영상은 꼭 시청하신 다음에 저랑 전화 상담을 하고 하시면 훨씬 더 환자분들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아주 실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꼭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저랑 상담을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제가 이 영상 앞머리에 다시 한번 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종이와 연필을 꺼내시고 반드시 필기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환자분들, 제 영상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말로 몇십만 원 변호사 상담을 하더라도 못 듣는 내용들이 많으세요. 근데도 이렇게 유튜브로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좋은 내용들이니까요. 종이와 펜을 들고 필기를 하시면서 영상을 시청하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다른 먹방 보거나 아니면 무슨 다른 유튜브 방송 보듯이 보시는 게 아니에요. 네. 환자분 신체에 발생된 중요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으신 만큼 환자분들, 시청자분들의 태도가 다른 영상을 볼 때, 다른 유튜브 영상을 볼 때와는 달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종이와 연필 들으시고 필기하시면서 중요한 부분은 받아 적으시고 그러면서 영상 시청해 주시길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영상 시청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주 들어오는 질문 여러분들께 답변 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또 환자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솔로몬TV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소리 높여 변호하겠습니다. 솔로몬TV 손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